바닷바람 쐬면 기운 날 거예요, 어머니. 차창 너머로 보이는 아들 재호와 며느리 수진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된 눈빛을 순자는 놓치지 않았죠. 외딴 바닷가 민박집 앞에 내려진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꼭 쥐었습니다. 반찬 몇 개와 약봉지가 전부였어요. 그럼 다녀올게요. 차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순자는 텅 빈 민박집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70평생 시장통에서 손에 물말을 날 없이 일하며 아들 하나 키운 어머니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버려진 개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재호의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거래처 사장이었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재호 씨, 순자 사장님께서 보증을 취소하셨던데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생 묵묵히 뒷바라지만 하던 어머니가 선택한 조용하고도 냉정한 복수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를 기다립니다. 이 이야기는 충청남도 서산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평생을 살아온 여성의 사연을 각색하였습니다. 순자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몸은 시계처럼 정확했죠.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허리를 한번 폈다 구부렸다 하며 몸을 풀었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50년 가까이 시장통에서 나물 장사를 해온 몸이었으니까요. 또 비 오려나. 창밖을 보니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낡은 옷장에서 방수 점퍼를 꺼내 입고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에서 김치와 된장을 꺼내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 반찬도 몇 가지면 충분했죠. 새벽 5시 순자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경운기 소리가 골목을 울렸어요. 서산 재래시장은 이 시간이면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나물 도매상들이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고 가게 주인들은 좌판을 펼치느라 바빴죠. 순자야, 일찍 왔네. 옆 가게 주인 영숙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자리로 갔어요. 30년 넘게 지켜온 그 자리였습니다. 시장 한복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죠. 시금치 2,000원, 깻잎 1,500원. 순자의 목소리가 시장통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순자는 저울질도 정확하고 덤도 후하게 주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단골들이 많았죠. 사장님, 오늘 시금치 싱싱하네요. 아침에 막 들어온 거야. 가져가, 덤으로 한 줌 더 줄게. 순자는 능숙하게 비닐봉지에 나물을 담아주었습니다. 손님이 돈을 건네자 재빨리 거스름 돈을 계산했어요. 계산기 없이도 암산이 척척 되는 머리였습니다. 정오가 되자 순자는 잠깐 쉬기 위해 가게 뒤 평상에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꺼내 먹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시장 상인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누군가는 손님을 받고 누군가는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순자야, 들었어? 영숙이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뭘? 재개발 이야기 말이야. 시에서 이 시장 밀고 새로 짓는데.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진짜? 응, 보상금도 꽤 나온다던데. 우리 같은 상인들한테도. 영숙이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70평생 이 시장에서만 살았는데 재개발이라니. 보상금이라는 말에 잠깐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굽어가는데 조금은 쉬고 싶었거든요. 며칠 뒤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재호였어요. 엄마, 나야.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재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순자는 약간 의아했어요. 아들이 먼저 전화하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그냥 그렇지 뭐. 시장에서 장사하고. 엄마,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수진이도 보고 싶어 하고. 갑자기 왜? 그냥. 오래 못 봤잖아. 주말에 올래? 순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재호는 서울에서 작은 건설 자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순자를 집으로 초대한 건 손에 꼽을 정도였죠. 그래, 갈게. 전화를 끊고 순자는 가슴 한편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왜일까요? 아들이 자기를 부르는데 기쁘지가 않았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주말 순자는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재호의 집은 강남의 한 아파트였어요. 30평대 빌라였지만 순자 눈엔 궁전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현관문을 연 며느리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어요. 순자는 약간 놀랐습니다. 평소 수진은 시어머니를 그렇게 반갑게 맞이한 적이 없었거든요. 수진아, 오랜만이네. 네, 어머니. 들어오세요. 재호 오빠가 기다리고 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재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도 웃으며 일어났어요. 엄마 왔어? 앉아. 그래. 순자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수진이 차를 가져왔어요. 녹차였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고맙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요즘 시장 장사는 잘 돼? 그냥 그렇지 뭐. 힘들지 않아? 나이도 있으신데. 순자는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평생 해온 일인데. 재호가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재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시장 재개발 이야기 들었어. 순자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 그래서 날 부른 거구나. 응, 들었어. 보상금이 꽤 나온다며? 얼마나 받게 돼?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호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 그 돈으로 뭐 할 생각이야?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 편하게 쉬어야지. 병원비도 들고.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생활비 걱정 마시고. 순자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런데 어머니, 혹시 그 보상금으로 저희 사업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재호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업? 네, 요즘 회사가 좀 어려워서요. 거래처 확장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 되면 어머니도 편하게 모실 수 있잖아요.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자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티내지 않았습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엄마, 빨리 결정해줘.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하거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나 좀 피곤하다. 먼저 갈게. 벌써요?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괜찮아. 순자는 서둘러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재호와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얼마나 받을 것 같아? 글쎄, 최소 억 단위는 될 거야. 순자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70평생 아들 하나 키우느라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는데
이게 대가였나 싶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흘러갔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그래, 니들 선택이 이거지. 좋아,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순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복수는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어요. 순자는 서산으로 돌아온 뒤 며칠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저 집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죠. 영숙이가 걱정되어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어디 아파? 며칠째 안 나오네. 아니야,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영숙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치통을 내밀었어요. 이거라도 먹어. 내가 담갔어. 고마워. 영숙이가 돌아간 뒤 순자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순자는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과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재개발 보상금 예상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50년 가까이 한자리에서 장사한 대가였어요. 하지만 순자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하나하나 꺼내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제호 회사의 보증서였습니다. 3년 전 제호가 사업 자금을 빌릴 때 순자가 연대보증을 섰던 거였죠.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도 무릎 꿇고 빌었지.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제호는 울면서 말했었습니다. 엄마, 이번만 도와줘.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 순자는 평생 모은 돈으로 보증을 섰어요. 두 번째 서류는 투자 계약서였습니다. 작년에 제호의 거래처 사장이 순자를 찾아왔었어요. 순자 사장님, 제호 씨 때문에 왔습니다. 사업 확장하려는데 투자 좀 부탁드립니다. 순자는 3천만 원을 투자했죠. 세 번째는 부동산 서류였습니다. 순자 명의로 된 작은 상가 건물이었어요. 제호가 사무실로 쓰고 있었습니다. 월세도 받지 않고 그냥 써달라고 했던 거였죠. 참 바보같이 살았네. 순자는 서류들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상대방은 오래된 지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아, 순자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순자는 차분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일주일 뒤 제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거래처 박 사장이었어요. 제호 씨,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순자 사장님께서 보증을 취소하셨어요.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당장 5천만 원을 갚으래요. 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법적 절차 밟아서 보증인 자격을 취소하셨대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제호는 황급히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만 보냈습니다. 할 말 없다. 네 선택대로 살아라. 제호는 당황했습니다. 수진에게 달려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보, 엄마가 보증을 취소했대. 뭐? 왜요? 모르겠어. 전화도 안 받고.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장 내려가 봐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야죠. 제호는 그날 밤 서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순자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재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에 불이 켜지고 순자가 문을 열었어요. 왜 그래, 한밤중에. 엄마, 보증 취소가 무슨 일이야? 순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재산 내가 관리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하지만 엄마 갑자기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알아서 해. 내 사업 아니냐. 재호는 순자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엄마, 내가 뭘 잘못했어? 넌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내 선택이 그랬을 뿐이지. 무슨 소리야? 순자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재호가 황급히 문을 붙잡았어요. 엄마, 제발 설명 좀 해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서울에서 한 말 기억 안 나냐? 보상금 타면 사업 도와달라고 했지. 그게 날 부른 이유였잖아. 재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엄마를 위한 거였어. 우리가 잘 되면 엄마도 편하게. 됐어. 그만 가. 순자는 차갑게 문을 닫았습니다. 재호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다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투자했던 거래처였어요. 재호 씨, 순자 사장님께서 투자금을 회수하시겠대요. 네, 그것도요? 네, 3천만 원인데 이번 달 안에 돌려드려야 한대요.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5천만 원에 3천만 원까지 총 8천만 원을 한 달 안에 마련해야 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재호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1,000만 원도 되지 않았어요. 회사 운영 자금도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은행에 대출 알아봐야겠어. 이미 대출이 많은데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여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괜찮아.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하지만 재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여러 은행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불가능했어요. 신용도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죠. 젠장. 재호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수진이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야. 시댁에서 큰일 났어. 재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보증이랑 투자금 다 회수하신대. 여보는 돈 마련할 방법이 없대.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엄마, 나 여기서 못 살겠어. 이러다 빚쟁이 되는 거 아니야? 재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이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재호는 순자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무릎을 꿇고라도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서산시장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평소처럼 좌판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시금치 2,000원, 깻잎 1,500원. 재호는 멀리서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 한번 못 펴고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재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순자가 재호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손님이야. 장사 방해하지 마.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순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이미 줬어. 내가 선택한 길 가라. 엄마, 우리 회사 망하면 어떡해. 수진이도 떠날 것 같아. 그것도 내 선택의 결과야. 재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게 순자네 아들 아냐? 맞네, 무슨 일이래? 하지만 순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재호를 내려다봤어요. 일어나. 창피하게.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알면 됐어. 이제 가. 순자는 재호를 남겨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재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있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어요.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시작이야. 내가 선택한 길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순자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곧 닦아냈어요.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재호는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 막막했습니다. 차 안에서 계속 한숨만 나왔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죠.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엄마가 마음을 완전히 닫으셨어.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떡해요? 8천만 원을 한 달 안에 어떻게 마련해요?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무슨 방법이요? 대출도 안 되고 돈 빌릴 데도 없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여보, 나 친정 좀 다녀올게요. 지금? 네, 머리도 식힐 겸. 며칠 있다 올게요. 수진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말리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아무 말도 하기 싫어요. 수진이 집을 나가자 재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재호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요즘 뭔가 이상하지 않아? 맞아.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뚝 끊겼어. 재호는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독촉장이 쌓여 있었어요. 은행 대출 이자, 사무실 월세, 직원 급여까지 모든 게 밀려 있었습니다. 젠장. 재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박 사장이었습니다. 재호 씨, 미안한데 우리 거래 좀 중단해야겠어요. 네? 갑자기 왜요? 순자 사장님께서 투자금 회수하시잖아요. 우리도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요. 박 사장님, 그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미안해요.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호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 한 명이 사표를 들고 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다른 회사로 가기로 했어요. 알았어. 수고했어. 그날 오후 2명의 직원이 더 사표를 냈습니다. 10명이던 직원이 일주일 만에 절반으로 줄었어요. 저녁이 되어 재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수지는 없었어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먹을 게 없었습니다. 재호는 컵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라면을 먹으면서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순자는 평생 이렇게 살았을까요? 혼자서 끼니를 때우고 아들 하나 키우느라 밤낮 없이 일했을 거예요. 재호는 그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호는 결국 8천만 원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빗발쳤고 거래처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마지막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했어요. 사장님, 우리 월급은요?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꼭 갚을게. 하지만 직원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회사를 정리하고 나자 재호에게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사무실 보증금도 날렸고
밀린 월세와 관리비까지 합치면 1억 원이 넘었어요. 수지는 친정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우리 헤어져요. 수진아, 제발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다시 일어설게. 언제요? 1년? 2년? 나 이렇게 못 살아요. 수진아, 이혼 서류 보낼게요. 서명해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며칠 뒤 재호는 아파트를 빼야 했습니다. 보증금으로 빚을 갚아야 했거든요. 짐을 싸면서 재호는 울었습니다. 10년을 살았던 집이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재호는 고시원으로 이사했어요.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재호는 구인 광고를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45살에 특별한 기술도 없는 사람을 뽑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재호는 일용직 현장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건설 현장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죠? 여기 서세요. 현장 소장이 재호를 가리켰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섰어요. 오늘은 자재 나르는 거 도와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호는 무거운 자재를 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손에는 금세 물집이 잡혔습니다. 아저씨, 힘들면 쉬었다 해요. 젊은 인부가 말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인부들은 도시락을 꺼내 먹었습니다. 재호도 편의점에서 산 김밥을 먹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데 작업 계속합니까? 해야지. 공사 기간 밀리면 안 되거든. 재호는 비를 맞으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어요. 추웠지만 참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일이 끝나자 현장 소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0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호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받은 돈이 10만 원이었어요. 예전에는 점심값으로 쓰던 돈이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 재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흙먼지로 뒤덮인 얼굴, 거칠어진 손, 구부정한 허리. 이게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어머니는 평생 이렇게 사셨구나. 재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순자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 돈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함부로 달라고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재호는 현장에 나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했어요.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재호는 25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밀린 빚을 조금씩 갚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재호는 고시원 방에 앉아 휴대폰을 봤습니다. 순자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재호야. 이제야 알 것 같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미안해. 문자를 보내고 재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며칠 뒤 현장 소장이 재호를 불렀습니다. 재호 씨, 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정규직으로 전환할 생각 있으세요? 네. 정말요? 월급은 200만 원입니다. 어때요? 재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오랜만에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조금씩이지만 다시 일어서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재호의 문자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시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도 받았지만 쓰지 않았어요. 그냥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순자야, 돈 받았으면 이제 좀 쉬어야지.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무슨 일? 그냥.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겨울이 왔습니다. 서울의 건설 현장은 더욱 혹독했어요. 영하의 날씨에도 재호는 새벽부터 일터로 나갔습니다. 아저씨, 장갑이라도 두껍게 끼세요. 손 얼어요. 젊은 인부가 장갑을 건넸습니다. 재호는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원래 뭐 하시던 분이에요? 말투 보니까 현장 일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재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사 경영했었어요. 헐, 진짜요? 그럼 왜 여기 계세요? 망했죠. 제 욕심 때문에. 인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힘내세요. 다시 일어서실 수 있을 거예요. 점심시간, 재호는 따뜻한 국밥을 먹으며 휴대폰을 봤습니다. 수진에게서 이혼 서류가 택배로 도착했다는 문자가 와 있었어요. 서명하고 보내주세요.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재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아내였는데 이렇게 끝나는 거였어요. 저녁에 고시원으로 돌아온 재호는 이혼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명란을 보니 손이 떨렸어요. 펜을 들었지만 쉽게 쓸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재호는 결국 서명을 했습니다. 서류를 봉투에 넣어 우체통에 넣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순자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 수진이가 떠났어. 다 내 잘못이야. 엄마 말씀 들을 걸 그랬어. 이번에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문자를 읽고 있었어요. 서산의 작은 집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멀었어. 더 배워야 해.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이게 재호를 위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재호는 어느덧 현장 일에 익숙해졌어요.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재호 씨, 요즘 일 잘하시네요. 현장 소장이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부터 반장 해보실래요? 월급 30만 원 올려드릴게요. 재호는 놀랐습니다. 제가 반장을요? 네, 성실하시고 책임감도 있으시니까. 어때요?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작은 승진이었지만 재호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재호는 고시원 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번 돈과 쓴 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수입은 한 달에 230만 원이었습니다. 반장이 되면 260만 원이 될 거예요. 지출은 고시원비 50만 원, 식비 40만 원, 교통비 20만 원, 빚 갚는 돈 100만 원, 남는 돈은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속도면 3년은 걸리겠네. 재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면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젊은 인부가 높은 곳에서 떨어진 거예요. 사람 살려. 재호는 달려가 인부를 부축했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흘렀어요. 괜찮아? 병원 가야 해. 아저씨, 아파요. 재호는 인부를 업고 현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재호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어요. 다리 골절인데 깁스하면 됩니다. 한 달 정도 쉬셔야 해요. 재호는 안도했습니다. 인부의 보호자에게 연락했고 가족들이 도착할 때까지 함께 있어줬어요. 아저씨,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괜찮아. 조심해야지. 그날 재호는 늦게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어요. 샤워를 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이렇게 나를 키우셨겠지. 아플 때마다 병원 데려가고 밤새 간호하고. 재호는 샤워하면서 울었습니다. 물소리에 섞여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재호는 결심했습니다. 순자를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이번엔 돈을 구걸하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주말 재호는 서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장에 가니 순자는 여전히 좌판을 펼치고 있었어요. 시금치 2,000원. 재호는 멀리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등이 더 굽어진 것 같았습니다. 재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순자가 재호를 봤지만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왜 왔어? 엄마, 인사하러 왔어. 인사? 재호는 허리를 굽혀 깊이 절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가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함부로 달라고 했던 거 정말 잘못했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호가 계속 말했어요. 저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일하고 10만 원 받아요. 그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 순자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했어. 창피하게. 재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순자가 재호의 손을 봤어요.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이었습니다. 손이 많이 거칠어졌네. 네, 매일 자재 나르고 시멘트 나르니까요. 순자는 재호의 눈을 봤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눈빛이었어요. 오만함이 사라지고 겸손함이 생긴 눈빛이었습니다. 밥 먹었어? 아직이요. 그럼 집에 가자. 밥 줄게. 재호는 놀랐습니다. 순자가 처음으로 마음을 여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어서 와. 순자는 장사를 정리하고 재호와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순자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밥상을 차렸습니다. 먹어. 감사합니다. 재호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어릴 때 먹던 엄마 손맛이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야윈 얼굴, 거친 손, 구부정한 허리. 아들이 많이 힘들었다는 게 보였어요. 재호야. 네, 엄마. 너 아직 멀었어.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요. 천천히라도 빚 다 갚고 제대로 된 사람이 될게요. 순자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재호에게 건넸어요.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100만 원이야. 가져가.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 저 이제 엄마 돈 안 받을래요. 받으라고 하잖아. 엄마, 전 제 힘으로 살 거예요. 엄마한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순자는 재호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순자는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알았어. 내 마음대로 해. 재호는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가볼게요. 월요일에 일해야 해서요. 그래. 재호는 현관문을 나서다가 돌아봤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재호가 떠난 뒤
순자는 창가에 앉아 밖을 봤습니다. 재호의 뒷모습이 멀어져 갔어요. 조금씩 달라지고 있네. 하지만 아직은 안 돼. 더 배워야 해.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복수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봄이 왔습니다. 재호는 어느덧 현장에서 일한 지 6개월이 되었어요. 반장으로서 후배 인부들을 이끌며 성실히 일했습니다. 재호 반장님, 오늘 작업 어디서 시작할까요? 저쪽 3층부터 하자. 날씨 좋을 때 외부 작업 먼저 끝내야 해. 재호는 이제 현장을 능숙하게 관리했어요. 소장도 재호를 믿고 일을 맡겼습니다. 재호 씨, 다음 프로젝트도 함께 하실 거죠? 네, 물론입니다. 재호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월급도 260만 원으로 올랐고 빚도 1,000만 원 정도 갚았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어느 날 재호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재호 씨죠? 저 김 변호사입니다. 순자 사장님의 변호사요. 재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께서 제안이 하나 있으시답니다. 시간 되실 때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제안이요? 네, 자세한 건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는 주말에 서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김 변호사 사무실은 시내 한복판에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재호 씨. 김 변호사는 나이 든 남자였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앉으세요. 재호는 긴장한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순자 사장님께서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조건이요? 네, 재호 씨가 일정 금액을 모으면 보상금과 사업 기회를 되돌려 주시겠답니다. 재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로지 재호 씨 힘으로 5천만 원을 모아야 합니다. 5천만 원이요? 네, 기간은 2년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재호는 잠시 계산했습니다. 월급이 260만 원이고 생활비를 제외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었어요. 2년이면 2,400만 원. 부족했습니다. 힘들 것 같은데요. 사장님께서도 그걸 아십니다. 하지만 이건 재호 씨의 진심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좋습니다. 그럼 이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재호는 서류를 읽어보았습니다. 조건이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5천만 원을 2년 안에 모으면 순자가 보상금 중 일부와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호는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재호는 멍하니 걸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막막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재호는 고시원 방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월급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재호는 주말에 추가로 일자리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찾았어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한 달에 100만 원을 더 벌 수 있었습니다. 힘들겠지만 할 수 있어. 재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재호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어요. 한 달이 지나자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비틀거릴 때도 있었어요. 반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 조금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재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차곡차곡 모았어요. 통장 잔액이 늘어가는 걸 보면서 힘을 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재호는 600만 원을 모았어요. 하지만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편의점에서 일하다 재호는 쓰러졌습니다. 저혈당이었어요.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알바생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재호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과로입니다. 충분히 쉬셔야 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퇴원할게요. 지금 상태로는 안 됩니다. 최소 3일은 입원하셔야 해요. 재호는 결국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비가 걱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입원한 날 밤 순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며? 무리하지 마라. 재호는 놀랐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김 변호사를 통해 들었나 봤어요. 재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돼요. 순자의 답장이 왔습니다. 돈보다 내 몸이 중요하다. 천천히 해. 재호는 문자를 보며 울었습니다. 엄마가 여전히 자기를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3일 뒤 재호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알바는 그만두기로 했어요. 몸을 망가뜨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주말에 단기 일용직을 하기로 한 거예요. 이삿짐 센터나 행사장 설치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15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어요. 재호는 체력 관리를 하면서 일했습니다. 제대로 밥을 먹고 충분히 잤어요. 속도는 느렸지만 꾸준히 돈을 모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호는 1,200만 원을 모았어요. 목표의 4분의 1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재호는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냉장고를 옮기는 중이었어요. 조심하세요. 순간 냉장고가 기울었습니다. 재호는 온 힘을 다해 냉장고를 잡았어요. 허리에 통증이 왔지만 참았습니다. 휴, 괜찮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호는 허리 통증 때문에 절뚝거렸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병원비가 아까웠거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재호는 일했습니다. 허리는 점점 아팠지만 참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재호는 2,400만 원을 모았어요. 목표의 절반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몸은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왔고 무릎도 나빠졌어요. 밤마다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재호는 걱정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목표까지 절반밖에 오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현장에서 소장이 재호를 불렀습니다. 재호 씨, 다음 달부터 현장 대리로 승진합니다. 네, 정말요? 네, 월급도 350만 원으로 올려드릴게요. 재호는 감격했습니다. 승진이라니. 현장에서 일한 지 1년 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소장님. 재호 씨가 워낙 성실하고 책임감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그날 저녁 재호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을 먹었습니다. 삼겹살을 사서 혼자 구워 먹었어요. 엄마, 저 승진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재호는 순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답장이 왔어요. 잘했다. 건강 챙겨라. 짧은 문자였지만 재호는 행복했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마음을 완전히 열지 않았습니다. 서산의 집에서 재호의 문자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은 안 돼. 조금 더 지켜봐야 해.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차가운 달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순자는 서랍을 열어 재호가 어렸을 때
사진을 꺼냈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재호의 모습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복수를 하고 있지만 마음은 계속 아팠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호는 현장 대리로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월급도 4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재호 대리님, 이번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끝내면 보너스 1,000만 원 나옵니다. 소장이 말했습니다. 재호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정말요? 네, 기간 내에 완공하고 품질도 좋으면 발주처에서 보너스를 준답니다. 재호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현장에 나가 저녁 8시까지 일했어요.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대리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후배 인부가 걱정했습니다. 재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목표가 있거든. 무슨 목표요? 곧 알게 될 거야. 재호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4천만 원이 모여 있었어요. 목표까지 1,0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재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석 달 뒤 프로젝트가 완공되었습니다. 발주처에서 검사를 나왔어요.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기간도 맞추셨고요. 검사관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장이 재호를 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일주일 뒤 재호는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1,000만 원이었어요. 손에 봉투를 쥐자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모았다. 재호는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통장에 1,000만 원을 입금했어요. 잔액이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5,200만 원. 재호는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2년 가까이 걸렸어요. 뼈를 깎는 고통이었지만 해냈습니다. 재호는 곧바로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재호입니다. 목표 금액을 달성했습니다. 오, 정말이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언제 뵐 수 있을까요? 내일 오시죠. 사장님께도 연락드리겠습니다. 재호는 전화를 끊고 순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저 해냈어요. 5천만 원 모았어요.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뵐게요. 순자는 서산의 집에서 그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잘했다. 하지만 순자는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재호는 서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니 순자가 먼저 와 있었어요. 엄마, 왔니? 순자는 재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재호는 긴장했어요. 앉으세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호와 순자는 마주 앉았어요. 재호 씨, 조건을 달성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상금 일부와 사업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재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보상금 5천만 원과 사장님 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 건물을 재호 씨께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사장님들께 재호 씨를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년 동안 꿈꿔온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호는 순자를 봤어요. 조건이 하나 더 있어. 조건이요? 순자는 서류 2장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보상금과 상가 건물 양도 계약서였고 다른 하나는 백지였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재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보상금과 사업을 선택하면 이 서류에 서명해. 그러면 5천만 원과 상가, 거래처, 소개를 다 받을 수 있어. 재호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럼 백지는요?
순자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백지를 선택하면 아무것도 못 받아. 대신 나를 선택하는 거야. 재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선택하면 엄마로 돌아가는 거야. 하지만 돈도 없고 사업 기회도 없어. 그냥 가난한 엄마와 아들로 돌아가는 거지. 재호는 두 서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시간을 줄게. 일주일 동안 생각해봐.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천천히 생각해. 이건 내 인생이니까. 순자는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재호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어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려운 선택이시겠지만 신중히 생각하세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재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두 서류를 꺼내봤어요. 5천만 원과 상가 건물, 그리고 사업 기회. 2년 동안 고생한 대가였습니다. 이걸 받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빚도 갚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지를 선택하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난한 현장 노동자로 남는 거였어요. 대체 뭘 선택해야 하지? 재호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재호는 현장에서 일하다 멈춰 섰습니다. 문득 깨달음이 왔어요. 아, 이게 엄마가 원하는 거구나. 재호는 2년 동안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 무거운 자재를 나르며 허리가 아팠던 순간들, 편의점에서 밤을 새우다 쓰러졌던 날, 병원에 입원해서 엄마 걱정을 받았던 때, 엄마는 내가 돈의 가치를 깨닫길 원했던 거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길 바랐던 거고. 재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삽을 내려놓고 주저앉았어요. 바보같이. 이제야 알았네. 재호는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뒤 재호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순자도 와 있었어요. 결정하셨습니까?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호는 백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순자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이걸 선택합니다. 정말 확실하십니까?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재호는 백지에 서명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명을 마친 재호는 순자를 봤습니다. 엄마, 2년 동안 많은 걸 배웠어요.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았어요. 순자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깨달았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바로 엄마예요. 저는 엄마를 선택할래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보 같은 놈.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재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못났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재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니까. 재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순자가 재호를 꼭 안았어요. 잘했어, 아들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김 변호사도 눈가를 닦았어요. 한참 뒤 순자가 재호를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재호야. 네, 엄마. 너 아직 갈 길이 멀어.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순자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뭐예요? 내가 모은 5천만 원이야. 돌려줄게. 재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내 돈이잖아. 가져. 하지만 엄마, 전 백지를 선택했는걸요. 순자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냉정하진 못해. 내가 2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재호는 통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전 괜찮아요. 다시 모을 수 있어요. 받으라니까. 싫어요. 엄마가 가지세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고집이 세네. 엄마 닮았나 봐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순자는 통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재호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재호야, 앉아. 네, 엄마. 두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리를 비켜줬어요. 순자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재호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재호야, 너 기억나냐? 뭐요, 엄마? 내가 중학생 때 말이야. 내가 시장에서 넘어져서 팔을 다쳤을 때.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났어요. 네, 기억나요. 너 그때 학교도 안 가고 시장에 나와서 날 도와줬잖아. 한 달 동안.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너한테 미안했어. 중학생이 학교도 못 가고 시장에서 일해야 하는 게. 엄마. 근데 너 한마디도 불평 안 했어. 그냥 묵묵히 일했지.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 순자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언제부터 변한 걸까? 내 아들이 돈만 보는 사람으로. 재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엄마. 순자는 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어요. 이 손 봐. 2년 전만 해도 부드러웠는데. 괜찮아요, 엄마. 이제 익숙해졌어요. 바보 같은 놈. 이게 괜찮은 거냐? 순자는 재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재호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말씀하세요, 엄마.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 너한테 보상금 한 푼도 안 줄 거야. 재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네, 알겠어요. 상가 건물도 안 줘. 거래처 소개도 안 해. 네. 너 바닷가 민박집 기억하냐? 재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어요. 기억해요. 그날 너희 차가 떠나는 거 봤어. 뒤도 안 돌아보더라. 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알았어. 아, 내 아들이 날 버렸구나. 돈 때문에. 엄마, 정말 죄송해요. 텅 빈 민박집에서 나 혼자 밤을 새웠어. 울지도 않았어. 그냥 생각했지. 이게 내가 키운 아들의 선택이구나. 재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결심했어. 너한테 똑같이 돌려주겠다고. 순자는 재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박집에 너 혼자 남겨두고 싶었어. 아무것도 없이. 내가 느꼈던 그 외로움을 내가 똑같이 느끼길 바랐지. 엄마. 근데 못했어. 난 그렇게 냉정하지 못하더라. 결국 돈으로 복수한 거야. 순자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보증 취소하고 투자금 회수하고 내 사업 다 무너뜨렸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재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알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아프더라. 내가 힘들어하는 거 보면 내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 내가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순자는 재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알면 됐어. 하지만 끝이 아니야. 네.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읽어봐. 재호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건 바닷가 민박집 매매 계약서야. 내가 샀어. 재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너 거기서 한 달 살아봐. 네. 순자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한 달 동안 거기서 혼자 지내. 아무 연락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생각만 해. 무슨 생각을요?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재호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전 현장 일이 있는데요. 관뒀어. 네. 내가 소장한테 얘기했어. 한 달 휴직하게 해달라고. 승낙받았어. 재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자가 모든 걸 다 준비해놨던 거예요. 내일 당장 가. 짐은 필요 없어. 옷 몇 벌만 챙겨. 엄마. 가서 내가 느꼈던 거, 생각했던 거 다시 한번 되새겨봐. 그게 마지막이야.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만나자. 그때 진짜 끝내는 거야. 순자는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재호는 멍하니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김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재호 씨, 사장님 마음 이해하시죠? 네. 한 달 뒤에 어떤 선택을 내리실지 지켜보시겠답니다. 힘내세요. 다음 날 재호는 고시원 짐을 정리했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만 챙겼어요. 버스를 타고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2년 전 그날처럼 먼 길이었어요. 민박집에 도착하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순자가 미리 청소를 시켜놓은 것 같았습니다. 재호는 짐을 풀고 방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엄마가 여기서 혼자 계셨구나. 재호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차를 타고 떠나던 순간 뒤를 돌아보지 않았던 자신, 돈 생각밖에 안 했던 그때, 정말 최악이었어. 재호는 바다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첫날 밤 재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외로웠습니다. 둘째 날 재호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한적한 바닷가였어요. 모래사장에 발자국만 남겼습니다. 엄마도 이렇게 걸었겠지. 혼자서. 셋째 날 재호는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호는 점점 자신과 마주하기 시작했어요. 거울을 보며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뭘 하고 싶은 거지?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호는 노트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나의 잘못들. 첫 번째, 엄마를 돈으로만 봤다. 두 번째, 효도보다 욕심을 택했다. 세 번째, 아내에게도 못된 남편이었다. 네 번째, 직원들에게도 무책임했다. 목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재호는 울면서 글을 썼어요. 3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호는 이제 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나는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제대로 된 사람으로. 재호는 노트에 썼습니다. 첫째, 엄마에게 진짜 효도하기.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둘째, 정직하게 살기. 욕심 부리지 않기. 셋째, 남에게 피해주지 않기. 넷째, 항상 감사하며 살기. 한 달이 되는 날, 재호는 민박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산으로 향했어요. 순자는 시장 좌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호를 보자 미소를 지었어요. 왔니? 네, 엄마. 어땠어? 재호는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순자는 재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 일어나. 엄마 앞으로 제대로 살게요.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살게요. 순자는 재호를 안았습니다. 알았어. 엄마 믿는다. 하지만 순자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순자는 재호를 안은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재호야, 집에 가자. 네, 엄마. 두 사람은 순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순자는 밥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재호는 조용히 상을 차렸습니다. 앉아서 먹어. 네. 밥을 먹는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호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먹었어요. 엄마가 해준 밥이 이렇게 소중한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재호야. 네, 엄마. 순자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나 너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재호는 긴장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 너한테 보상금 안 줄 거라고 했잖아. 네, 알아요. 상가도 안 주고 사업 기회도 안 준다고 했고. 네. 순자는 재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말 그대로야. 한 푼도 안 줄 거야.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전 엄마만 있으면 돼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보 같은 놈. 엄마, 울지 마세요.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재호야, 넌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재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현장에 다시 돌아갈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면서 천천히 빚 갚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 자주 찾아뵐게요. 주말마다 내려와서 엄마 일 도와드릴게요. 순자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네, 엄마. 순자는 서랍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재호에게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 재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버스표와 메모지가 들어 있었어요.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너는 내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간다. 이게 마지막이다. 재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순자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대로야. 나 너 더 이상 안 볼 거야. 엄마, 너 나한테 한 짓 기억하냐? 바닷가에 버리고 갔잖아. 그건 나도 똑같이 할 거야. 너를 버리는 거야. 재호는 일어서서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안 돼요. 제발이요. 순자는 재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 이미 결정한 거야.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넌 매번 날 실망시켰어. 재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이요. 저 이제 달라질게요.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호의 모습을 보기 힘들었어요. 재호야, 일어나. 싫어요.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서? 내가 널 용서해야 하냐? 네,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순자는 재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아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재호야. 네, 엄마. 넌 아직도 모르는 게 있어. 뭐요? 순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어. 재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순자는 재호를 일으켰습니다. 바닷가에 버린 그날부터 화는 풀렸어. 다만 내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엄마, 2년 동안 너 고생하는 거 지켜봤어.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그래도 참았어. 내가 제대로 배우길 바랐거든. 순자는 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 충분히 배운 것 같아. 재호는 울었습니다. 순자도 함께 울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 뒤 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재호야, 배고프지? 조금요. 국 끓여줄까? 네, 좋아요.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거실에 앉아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굽은 등, 거친 손, 하얀 머리카락.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분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앉아 있어. 아니에요. 이제부터 제가 엄마 밥 차려드릴 거예요. 재호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순자 옆에 서서 함께 찌개를 끓였어요. 야채 좀 썰어줄래? 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요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찌개가 끓는 동안 순자가 말했습니다. 재호야,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현장에서 성실히 일할 거예요. 그리고 매달 엄마 찾아뵐게요. 그것만? 네. 순자는 재호를 봤습니다. 너 꿈은 없냐? 재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꿈이요. 잘 모르겠어요. 언젠가 다시 사업하고 싶지 않냐?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그런 욕심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순자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지. 찌개가 다 끓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을 차려 마주 앉았어요. 맛있겠다. 많이 먹어. 재호는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엄마,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밥을 먹으면서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장 이야기, 현장 이야기, 그동안 있었던 일들. 예전처럼 편안한 대화였어요. 엄마, 시장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글쎄, 몸이 허락하는 데까지.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 평생 해온 일인데. 재호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제가 돈 벌어서 드릴게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일하는 게 좋아. 손님들 만나는 것도 즐겁고. 하지만 괜찮다니까. 너나 내일 열심히 해. 재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언젠가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순자가 물었습니다. 재호야, 수진이는? 재호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혼했어요. 그래, 제 잘못이에요. 수진이한테 미안해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아쉽네. 좋은 며느리였는데. 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나중에라도 잘 살아라. 혼자서도. 네, 엄마. 설거지를 마치고 재호는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갈게요. 벌써? 여기서 자고 가지 그래? 아니요. 내일 일 나가야 해서요. 순자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라. 재호는 짐을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다가 돌아봤어요.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사랑해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재호가 떠난 뒤 순자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총총했어요. 잘했어, 순자야. 잘했어. 순자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아들도 돌아왔고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아팠어요. 2년 동안의 시간, 서로를 미워했던 날들, 떨어져 있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게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약이겠지.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4개월이 흘렀습니다. 재호는 매주 주말마다 서산에 내려왔어요. 순자의 시장 일을 도왔습니다. 시금치 2,000원. 재호의 목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잘하네, 우리 아들. 엄마한테 배웠잖아요. 시장 사람들도 재호를 반겼습니다. 순자야, 아들 효자네. 그러게요. 매주 내려와서 일 도와줘요. 부럽다, 진짜. 순자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재호는 순자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그 민박집 근처였어요. 엄마, 여기 오니까 그날 생각나네요. 나도. 정말 미안해요, 엄마. 순자는 재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됐어. 앞으로만 보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재호야. 네, 엄마. 행복하냐? 재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엄마랑 함께 있으니까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행복해.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사장에 남았어요. 엄마,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러자.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분노도 사라졌어요. 남은 건 사랑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걸. 2년 동안의 시간이 남긴 흔적은 평생 남을 거라는 걸.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으니까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달라졌으니까요. 재호야, 춥지? 괜찮아요. 집에 가서 따뜻한 차 마시자.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천천히 민박집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텅 빈 건물만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했어요. 안녕, 그때의 나. 이제 보내줄게. 재호와 순자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었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는 않았어요. 순자는 재호에게 다시는 돈을 주지 않았고 보상금도 상가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있어줬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세월이 흘러 순자는 여든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시장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재호는 서산으로 내려와 엄마 곁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약 드세요. 고맙다. 재호는 매일 아침 엄마께 약을 드렸습니다. 밥도 차려드리고 산책도 함께 했어요. 재호야, 너 후회 안 하냐? 뭐가요? 이렇게 나만 돌보느라 내 인생 다 버리는 거.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엄마 모시는 게. 순자는 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왜요? 용서 못 해줘서. 재호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전 엄마가 절 사랑한다는 것만 알면 돼요. 순자도 웃었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저도요, 엄마.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늙어갔습니다. 용서는 없었지만 사랑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순자가 세상을 떠나던 날, 재호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순자는 마지막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의 복수도 원망도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났어요. 재호는 장례식을 조용히 치렀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찾아와 조문했어요. 순자 사장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 그러게. 마지막까지 의연하셨지. 재호는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제가 잘못했던 거 평생 잊지 않을게요. 재호는 절을 올렸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순자는 끝까지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랑은 주었습니다. 그리고 재호는 배웠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조용한 복수였지만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아들은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고 어머니는 당당하게 선택의 대가를 치르게 했으니까요. 사이다 같은 여운이 남았습니다.
통쾌하지만 쓸쓸하고 후련하지만 슬픈 그런 이야기였어요.